만약에 지금 막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한인이 계시다면, 코리안 아메리칸이 계시다면, 이민자가 계시다면 좀 생각나시는 대로 어떤 사업이 정말 지금 이 2020년 이후를 보셨을 때는 좀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는 사업이 있으십니까? 혹시 브라이언 집사님? 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기 전부터도 장김 집사님께서는 아시겠지만 트렌드 자체가 많이 테이크아웃 딜리버리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태가 벌어지면서 더 그쪽으로 많이 이제 치우쳤는데 몇 달 전에 뉴욕 타임스 아티클에 고스트 키친 유령 이제 키친이라는 기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건지 뉴욕에서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비즈니스다. 왜냐하면 레스토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이제 오버헤드가 스태프라든지 키친 스태프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메뉴 자체가 처음 짜여질 때부터 2명 이상이 고용이 안 되게 짜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모든 오더라든지 이런 거리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명은 쿠킹을 하고 이렇게 하는 직원이 없는 다이닝이 없는 레스토랑이에요. 고스트 키친이라고 이름은 있고 레스토랑은 있는데 키친만 있어서 조그만 스퀘어핏에서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아티클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광고는 오버이치, 뭐 그룹업 저희가 설명드린 대로 그런데 마케팅하는 걸로만 의존해서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방법이고요. 또 흥미로운 게 얼마 전에 또 한국 예능 중에 또 그런 거를 방송하는 예능이 있더라고요. 한국에 이제 유명한 샘킴 셰프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고스트 키친 레스토랑을 해서 이게 잘 되는지 지금 같은 상황에 그래서 너무 저는 흥미롭게 본 게 이제 거기서 음식을 받아서 뭘 하냐면은 줌으로 그 음식을 받은 사람들끼리 모르는 사람들끼리 방을 만들어줘서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그러는 또 새로운 굉장히 뉴노멀한 그런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레스토랑 트렌드가 아닐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10여 년 전만 해도 1인 뭐 10년 전도 아니죠.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1인이 밥 먹는 그런 식당들이 유행이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런 큰 테이블을 놓지 않고 작은 테이블 가서 혼자 밥 먹어도 무한하지 않은 그런 식당들이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칸막이들도 나오고 일본에서 뭐 칸막이대 먹되 칸막이가 내려가면 앞에 누가 있을까 이런 기대감도 갖게 하는 그런 재밌는 식당들이 있었는데 지금 정말 중요한 말씀이 이게 이제 한국도 미국도 많이 보시니까 딱 감을 잡으시는 건데 작지만 평수가 크지 않지만 테이블을 몇 개 놓지 않았지만 테이크아웃 중심으로 가는 식당들 지금 뭐 브랜드를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비빔밥이나 이런 것들 몇 가지를 조금 그렇게 아메리카나이즈해서 그런 거는 사실 코리안이 해도 뭐 우리가 자파니즈 음식을 일본인이 하면 더 어텐틱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 분들이 음식점을 한다면 그런 식의 어떤 새로운 방법들도 아주 21세기로 이제 2020년 이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킴 집사님 한번. 아니 저는 그냥 이제 퍼스널 익스피리언스로 진짜 뭐 하나님 은혜의 첫 번째지만 퓨어포키가 지금 살아나 있는 게 우리가 온라인 딜리버리 시스템하고 이거 테이크아웃을 처음부터 이거를 그냥 우리는 앞으로 사람들이 점심 때 너무 바쁘고 시간이 컨비니언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위해서 해놨는데 지금 이거 코로나 때문에 저랑 이제 소피아 집사님 저희 와이프랑 항상 진짜 하나님 은혜다 감사하다 이거를 안 해놨으면 우리는 고급 식당 아니고 주로 이제 뭐 패스트 캐주얼 이제 포키보하고 뭐 비빔밥보 이런 거를 해서 지금 이렇게 살아남는 게 지금 이거 온라인하고 테이크아웃이 거의 픽할 때 80% 90%가 온라인하고 테이크아웃이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저만 그런 거 아니고 브라이언 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옆에서도 지금 그 서치 매달마다 그 코비드-19 데이터를 자기 옆에서 리서치가 나와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옆 코비드-19 리서치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자세한 이렇게 리서치가 있는데 지금 테이크아웃하고 딜리버리가 pre-COVID-19 하고 지금 현재 COVID-19 이렇게 statistics 보면 200% 지금 거의 160% growth가 takeout online delivery. 아직도 사람들이 그 지금 제일 찾는 게 그거다. 그래서 이거가 뭐 이제 식당이 열었다고 다시 내려가지 않고 계속 높아지는 게 보는 게 이 온라인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뭐 다 식당하고 온라인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거를 한번 예민하게 한번 생각해봐서 제가 네. 직접 제가 세탁소를 한다. 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 온라인 마케팅 툴 아니면 제가 이거 진짜 이거 세탁소도 온라인 익스피리언스를 만들 수 있을까? 네. 이제 우리 웹사이트 통해서 몇 개 이렇게 다 드롭오프하고 그냥 혼자 드롭오프하고 이제 텍스트 메시지를 받아서 your clothes are ready to pick up, contactless 모든 게 이렇게 하면 손님들도 이런 시대에 이렇게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how can I change, how can I adapt my business using the online tools. 예, 그래서 뭐 I think whether you're a restaurant, dry cleaner, or maybe hair salon도 미리 이제 Chick-fil-A처럼 다 온라인으로 계산했다. 예. I'm parked out front. Okay, I'll be right outside. 바스켓으로 그 모든 이제 헤어 서플라이 오더를 직접 갖다 준다. 이런 서비스,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앞으로 변경하고 이렇게 어댑트하면 네.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귀한 예, 좋은 답변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영상을 보고 나면 검색어로 고스트 키친 분명 올라옵니다. 그리고 제가 예언가는 아니지만 브라이언 집사님 아이디어 주신 거 분명 누군가는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두 분 충분히 답변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자, 우리 장희선 집사님께 제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은 학교에서 행정학을 또 가르치시잖아요. 행정학 네. 교수님이신데 교회나 또 non-profit 단체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나 그랬을 때 특히 뭐 non-profit 안에는 우리 교회도 들어 있으니까 교회라는 그럼요. 단체가 예,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떻게 될 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제가 역량이 부족하고요. 지금 중요하게 이제 저도 연구하고 또 다른 연구들을 봤을 때 이런 남프로핏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지방 정부와 아주 긴밀하게 네. 거의 데일리 베이스드 컨버세이션, 커뮤니케이션의 그런 그런 어떤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City of Carrollton, 네. 달라스 카운티의 어떤 분하고 정확하게 연결되고 그분들도 우리를 알고 우리도 그분들을 아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돼요. 저희는 사실 메가처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그 한인을 섬기는 철치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정부도 저희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정부를 섬겨줘야 되고 그래서 네. 사실 많은 그 텍사스가 참 좋은 스테이트인 게 교회들의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모든 그냥 교회들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시티 레벨에서 어떤 미팅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자, 홈레스네스를 해결하자, 아니면 네. 여기 뭐 엘더리 문제를 해결하자 네. 그러면 많은 그 지역의 교회들을 꼭 초대를 해요. 왜냐하면 교회들은 마음도 있고 리소스도 있으니까. 예. 그리고 모든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리소스를 제공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그럴 때 많이 도움을 받고 또 많은 교회들이 자기 그 교회 산하인 남프로핏을 운영을 하는데 저희 교회도 빈야드가 있는 게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그 남프로핏을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어떤 덴튼 바이블 처치라는 교회는 서브 덴튼이라는 남프로핏을 설립을 아주 오래전 몇 년 한 10년 안 됐을까요? 그 정도에 전에 설립을 해서 그 목표는 결국에 이 남프로핏이 인디펜던트하게 독립적인 남프로핏으로 성립될 수 있도록 네. 지금은 서브 덴튼은 미국 전체에서 아주 성공적인 사례 덴튼의 자랑이에요. 그거는 덴튼 바이블 처치라는 메가 처치가 또 희생하고 섬기고 그래서 지금은 그 서브 덴튼이 덴튼 지역에 있는 많은 남프로핏들을 섬기고 있어요. 또 빌리지 처치라고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제 덴튼에도 있고 플라마운드에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은 남프로핏 커뮤니티와 아주 밀착하게 항상 커뮤니케이트하고 남프로핏 모임, 그러니까 커뮤니티 모임을 주로 그 교회에서 많이 하고 그 교회에서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교회는 이제 저희가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네. 한인 커뮤니티 그리고 이민자. 네. 근데 지역적인 커뮤니티가 사실 또 중요하거든요. 있죠.
그리고 저희가 교회도 non-profit인데 non-profit은 tax exempt organization이잖아요. 왜 텍스를 안 내도 되냐? public benefit을 generate 하기 때문에. non-profit한테 세금을 안 받는 거가 이 사람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보다 훨씬 싸니까. 그런 게 그렇군요. 미국의 아주 중요한 텍스 러고 기본적인 철학이니까 저희 교회도 우리의 그런 커뮤니티에 대한 그런 디스커션을 계속하고 지금 우리 교회 너무 잘하고 있는 게 이제 City of Carrollton에 많은 이렇게 인터랙션을 많이 갖고 서로 도우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면서 시리에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도움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집사님 말씀은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을 처음 들었는데 사실은 말씀을 들으면서 담임 목사님과 대화 나눴던 부분들이 조금씩 생각이 나요.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하시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를 위해서 어떤 사역들을 교회가 또 이렇게 지방 정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정말 좋은 포인트인 것 같고요. 코로나 이후가 되면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 지금 담임 목사님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거는 많죠. 교회를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또 제가 동부에 있을 때도 그런 어떤 시 정부나 뮤니시퍼 이런 리더들하고의 그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깨닫게 됐고 조금 이제 이 지역에 와서 지역의 풍토를 좀 더 알아가고 또 이 지역의 이런 시티 오피셜들이나 이런 뮤니시퍼 리더들의 어떤 분위기를 조금 더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폴리스 디파트먼트나 파이어 디파트먼트도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게 그렇게 좀 친근해져야 되고 우선 저희가 이제까지 이건 좀 도전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민교회들이든 이민사회든 여러 뭐 동부, 서부, 중부, 남부 상관없이 미국에서 왜 이렇게 웰컴 못 받았는가 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얻어가려는 걸 참 많이 생각합니다. 미국 사회에서 뭔가 더 받으려고 하고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텍스 exemption도 우리 이거 텍스 안 내도 된다. 이 개념이 있지 우리가 안 내는 만큼 더 프로핏을 또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동양인들 와서 집값은 올려놓고 또 훌쩍 떠나버리고 옆에 네이버들은 노크 한 번도 안 하고 뭐 파이 한 번도 안 갖다 주면서 내 네이버인가. 네이버는 굉장히 미국에서 중요한 컨셉이거든요. 그 존재들이고 자기가 정말 위험에 처했을 때 바로 달려와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네이버인데 한국의 어떤 그런 아파트 문화 또 이런 거에 익숙하면서 우리가 정말 네이버를 좀 못 살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롤턴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해 갈까 아니면 안 걸릴까 또 벌금을 안 낼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는데 사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캐롤턴에 어떤 도움이 될까 제가 처음에 와서도 강조를 했고 또 이번에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이 다시 문을 열기 전이든 열고 나서든 더 많이 우리가 인터랙션을 해야겠다. 이제까지 노력들보다 더 많은 또 노력을 하고 또 우리 집사님도 좀 많이 도와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으시면 저도 질문 하나 장 교수님께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한 가지 생각 못했던 거는 그런 커뮤니티 레벨에서, 시티 레벨에서 아니면 뭐 카운티 레벨에서 또 non-profit에게 부탁할 만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 좀 별 생각을 안 해봤어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한인교회 입장에서 물론 어쩌면 우리가 한인이기 때문에 한인 커뮤니티 안에 속해 있는 입장에서 한인 커뮤니티를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의 한인 커뮤니티 속해 있는 분들의 어떤 필요를 우리가 더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혹시 그 레벨을 넘어서 그 밖에 이제 시리 전체의 어떤 행정이나 시리 전체를 이 가번하는 입장에서 아니면 카운티를 하는 입장에서 혹시나 그 한인 교회들에게 아주 스페시픽하게 요청하는 어떤 그런 예들을 들으신 적이 있나요? 우선 만약에 한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제
CT들이 상당히 그 관료적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그렇게 실제로 드라이한 그래요. 네. 모습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맞아요. 그분들도 만약에 어떤 전화가 와요. 지금 어떤 패밀리가 지금 아파트에서 이빅트 될 것 같다. 그럼 렌트비를 못 내서 그러면 그분들이 전화를 걸죠. 그분들이 이거 none of my business라고 그러지 않으시고요. 남프라픽하고 잘 연결이 돼 있다면 전화를 겁니다. 많이 그렇게 하세요. 다들 그분들도 도우시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를 거는 게 이제 주로 미국 교회 전화를 많이 하죠. 거는데 이제 그분이 한인이다. 한인과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 그러면 한인한테 한인 교회를 찾으실 수 있도록 네. 저희가 평소에. 그런 어떤 정부와 연결이 되고 또 그리고 남프라핏하고 연결이 돼 있으면 미국 교회에서는 정말 만약에 지금 만약에 뭐 제인도 뭐 스미스가 지금 집에 누군지 모르지만 지금 1,200불이 없어서 당장 집을 나가겠는데 그 패밀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바로 해주거든요. 네. 그리고 누가 갑자기 뭐 누구네 집 앞에 어떤 분이 홈레스 상황으로 있다라든지 아니면 메디컬 익스펜스가 필요하다면 누군지 알지 못해도 교회에서는 그런 어떤 머슬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교회에서는 그렇게 아주 당연하게 하는 게 있어서 CT들이나 남프라핏들이 교회 문을 아주 자주 두드립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경험을 하나 나눠드리면 그 동부에 있었을 때 이제 시니어 아파트가 있었어요. 뭐 우리 쪽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 시니어 아파트가 있는데 happen to be 그 아파트의 한 80%가 한인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아파트가 이제 큰 누수가 나고 이제 물에 잠기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모두가 evacuate 되고 이제 호텔에 다 머물게 되는 상황. 소셜 워커들이 한국 교회를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하더라고요. 언어적인 부분이든 이분들을 테이크 케어 하는 부분들은 보상적인 부분이든 보상을 해주고 싶어도 이제 어르신들은 언어가 통하지가 않으니까 보상 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교회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나오고 또 호텔도 저희가 굉장히 좀 여러모로 섬기고 호텔 계시면서 식사들 이런 것들도 좀 저희가 갖다 드리고 그래서 사실 소셜워커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캐롤튼 안에 있는 한인들에 있어서는 정말 저희 교회에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까지 뭐 그런 어려운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언제든 저희가 어웨일러블 하다라는 걸 또 네. 이야기를 해야겠죠. 자, 이제 또 분단을 넘어서 우리 미셸 집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고 아이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정말 많아졌잖아요. 특히 어머니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내가 백신을 만들어 보겠다. 아버님들도 많이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들도 많이. 아버지가 먼저 만들지 어머니가 먼저 만들지 보겠습니다. 아멘. 하여튼 그렇게 힘든 가정 속에서 이런 유머들이 있는데요. 집사님 지금 지쳐 있는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교육자로서. 네, 네. 네, 저도 이제 좀 아이들이 컸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그렇죠. 어린 아이들을 가지신 부모님들한테는 진짜 many prayers to you. 그런데 이제 educational side에서 생각해 보면 선생님들도 모든 아이들을 이제 그런 행복한 relationship이랑 뭐 네. healthy culture in the school을 갖기 위해서 몇 가지 strategy를 implement를 하시는데요. 네. 저도 그거를 나누면서 이제 가정에서도 이런 strategy를 하시면은 I'm hopeful that it'll be beneficial for 이제 행복한 relationship 자주 보게 되고 그러니까 다툼도 많고 그럴 텐데 네. 몇 가지를 이제 나눠볼게요.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시작할 때부터 아이들이랑 선생님이랑 이제 같은 close relationship 갖기 위해서는 이제 structure and routine을 같이 만들어요. 네. 이제 스케줄을 어떻게 쓰면 좋겠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제일 잘 배우냐, 너는 subject이 뭐가 제일 재밌냐, 좋아요. 예, 그런 거를 물어보면서 같은 routine and structure를 만드는데 네. 이제 지금 여름 방학이니까 많이 네. loosen up 되긴 했어요. 맞습니다. 집안에서. 네. 그런데도 어느 정도는 이제 structure routine이 있으면은 아이들한테도
많이 안정감이 되고 네. they feel at peace and they crave structure and routine. 그게 지금 너무 unpredictable한 게 많아가지고 예. 예, 뭐라도 조금 normalcy가 있으면은 아이들한테 많이 안전성을 느낄 네.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bedtime routine이 있으면은 read a book and brush your teeth and go to bed. 그걸 꾸준히 하세요. 네. 일어나는 시간도 어느 정도는 조금 그치. 꾸준히 일어나서 이런 morning routine도 계속 하고 네. 그리고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뭐 household chores or 뭐 if there are certain things that must be done 아이들한테 그런 선택을 주세요. 이건 언제 하고 싶냐. 그래서 스케줄을 자기가 잡을 수 조절할 있게. 수 있게. 네. 예, 그래서 이제 학교가 시작이 되면은 너무 쇼크가 안 되게 예. 집에서도 루틴이 있었으니까 이제 네. 학교 가면은 다시 또. 루틴을 잘 따를 수 있게 그거는 좋을 것 같고요. 이제 like we're talking about today, the road not taken. 이제 이런 experience를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I think one big important takeaway for me is to have grace upon yourself and to others. 목사님이 오늘 설교도 하셨는데 grace is a big part of what we receive. So we have to kind of reflect on ourselves and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밥을 이제 3 meals a day 해야 되는데 뭐 오늘은 아침은 안 했다고 네. 너무 don't be too hard on yourself. 뭐 내가 다른 엄마들보다 더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를 이제 자기를 네. 좀 give yourself grace. 예. It's okay. 괜찮다. 네. Your kids won't remember 10 years down that you didn't make them breakfast. Have flexibility, Yeah. just like 집사님 said, to have flexibility because 지금 상황에는 뭐가 plan이 돼도 it's 그렇죠. not going to go your way. Right. So show flexibility to yourself and to your family, 예. and of course patience. 제가 이제 학교에서 자주 이제 오랫동안 이제 20 years 계속 일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루틴이 조금 바뀌면은 they go crazy. 이제 Yeah. 예를 들어서 예. 비가 일주일 내내 오면 리세스를 못 가면은 아이들이 너무 그렇죠. 산만해지고 답답해하고. 예 답답해하고 근데 지금 코비드 때문에 더. 이게 3개월 넘게 이렇게 힘들게 상황이 와가지고 you have to have patience. 예, 지금은 everybody's world is flipped upside down. So patience for yourself and to others. 그 리세스를 4개월 동안 못 한 거네요.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they go. 예. They go crazy. They go Adults crazy. go crazy. 그리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또 테크놀로지를 많이 준다고 그래도 그것도. 지금은 이 상황에는 you have to be flexible. Right. 그래서 너무 그거 갖고 지적 안 하고 서로 이제 flexibility를 갖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Another thing 학교에서는 in order to have a very healthy climate and culture in your classroom, teachers try to witness the good. They say that means 이제 intentionally 좋은 것만 보면서 좋은 거를 you raise what you praise. So 누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으면은 그거를 보면서 그거를 이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칭찬 하나 갖고 이제 포커스가 항상 좋은 걸로 봐야 되겠죠. 예. 이 상황에는 진짜 불평도 많이 보이고 힘들고 뭐 슬프고 그렇지만 예. when you witness the good in your intentional lens, you will see a change in positive behaviors. 학교에서도 그래요. 누가 아이가 너무 다른 아이를 괴롭혀요. 예. 그러면 이제 아이가 조금이라도 좋은 거 하면은 그 you praise what you want to reinforce. 그래서 좋은 거를 계속 칭찬을 많이 해주면은 뭐
남편한테도 할 수 있고 뭐 아내한테도 아멘. 할 수 있고 네, 네. 아이들한테도 할 수 있고 네. 그러면은 그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네. 좋은 분위기가 돼요 집안에. 그리고 좀 더 가시기 전에 예. 너무 좋은 말씀들이라 예. 조금 이 통역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좀 루틴을 학교에서 질서 있게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 또 1교시 끝나고 휴식 시간 이렇게 하니까 가정에서도 좀 루틴을 계속 세워가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밤에 몇 시에 자고 또 자기 전에는 큐티하고 뭐 입 닦고 또 이렇게 하는 루틴을 아이들은 참 좋아하고 또 훈련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좀 우리 학부모님들이 또 어머님들이 좀 자유롭게 느낄 수 있겠는데 지금 우리 미셸 선생님 30년, 30 years experience, 20 years, 20년 이상 교육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좀 자유함을 가지셔라. 네. 내가 더 잘해줘야 되는데, 내가 더 좋은 엄마가 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뭔가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더 잘해줘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한국 엄마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사랑이 넘치니까. 근데 이 교육자로서는 지금 조금 여러분들 마음에 은혜를 줘라. 플렉서빌리티를 줘라. 그리고 아이들도 잘할 때 있고 못할 때 있지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페다골로지 이 교육적인 부분에서 못한 거 10개라도 잘한 거 하나를 계속 브라이터 사이드를 얘기해 주면 이제 그 안에서도 너무 이 참 집에 있으면 너 이거 안 했고 못 했고 저기 했고 넌 왜 그러니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뭐 어느 집든 그러죠. 예, 좀 익숙하죠. 예, 그런데 넌 이걸 참 잘했구나. 참 이런 부분에서도 동생하고 이렇게 잘 놀아줬구나. 이런 얘기들을 더 해줄 때 아이들은 변화가 된다. 네. 이 부분 네. 참 어떻게 보면 교육학 책에서만 읽을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여러분들 가정에 좀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가 더 있으신가요? 한 가지를 더 한 가지. 얘기하면은요. 이제 선생님들한테 항상 we tell the teachers you can't give what you don't have. So you have to feed yourself before you feed others. 그 좀 이기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기 자신의 조금 self care를 하면서 지금 이 상황에는 많이 힘들어하시고 답답해 하실 텐데 if you like to go for a walk, go for a walk. If you want to you know do a family game, family game. 근데 self care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차야지 남을 배려할 수 있으니까 엄마로서 너무 그런 희생한 뭐 아빠도 그렇지만 아멘. 예, 희생하는 그런 게 많지만 본인은 먼저 챙겨서 네. 이제 myself를 좀 챙기고 그러면 아이들도 더 이뻐 보이고 더 네. 챙겨줄 수 있으니까 그거를 꼭 뭐라든지 find self care and 그러면 좀 더 화목한 좀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주 금요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산소호흡기를 먼저 자기가 차고 옆에 사람을 끼워줘야 되는 것처럼 위급 상황 때 여러분들이 먼저 공급을 받고 마음이 차야 그 은혜가 좀 흘러나간다. 그래서 이럴 때 특별히 부부관계도 아이들한테 다 저기 하지 마시고 지금은 엄마 아빠 시간이 필요해 이러면서 또 좀 이 채워지는 시간 또 지금 독서의 또 채움의 시간 또 생각하거나 좀 엄마들 아빠들 잠깐 쉴 수 있는 시간들도 가지셔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참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점점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교회가 7월부터 이제 오픈하기로 했다가 또 현재 이제 DFW 지역의 상황 때문에 저희 교회가 좀 연기를 했습니다. 한 번 더 현장 예배 참석자를 위해서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감염 예방 수칙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현장 예배가 다시 열린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프로토콜이 진행될 것인가를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영상으로 광고도 나갔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교회에 오시려면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등록을 하시면 컨퍼메이션 이메일을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주일날 오시는데
주차장에서 내리실 때 적어도 두 가지를 꼭 챙기셔야 됩니다. 마스크를 챙기셔야 되고 그리고 아이디. 가장 흔한 게 이제 드라이버 라이센스겠죠. 운전면허증 꼭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접수하시는 분들이 그걸 확인을 할 겁니다. 정말 등록하셨는지, 그다음에 정말 본인이 맞으신지 확인할 겁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어느 시점에 우리가 그 순간에 확진자가 있었구나라는 걸 아는 순간에 거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연락을 드려가지고 보호를 해야 됩니다. 네. 테스트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확인되면 체온을 측정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이게 팔찌를 받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손 세정제를 사용하고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중에는 항상 지금 벌써 이 녹화하는 중에도 마스크 쓴 거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이걸 강조하고 있는지 아실 텐데 예배 중에는 온 시간 다 같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제 예배 후에 바로 귀가를 합니다. 네. 오랜만에 만나셔서 이제 반갑고 3, 4, 5 모실 텐데 그거는 지금은 좀 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모임, 식사, 교회 안에서 식사 다 절대로 지금은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사실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네. 이제 마스크 쓰시고 사회적 거리 두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데 이걸 반복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지금 방법을 몰라서 이걸 코비드를 못 막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굉장히 강한 적이고 굉장히 강한 어떤 특성 가진 바이러스인 거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방역에 성공한 케이스들을 분명히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굉장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 굉장히 희망적인 어떤 그 레퍼런스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에 확진자가 있었지만 확진자가 교회를 방문했는데 전체 교인 수가 300명, 200명 이렇게 몇백 명이 되는데도 전파가 안 됐습니다. 확진자가 들어왔다 나가도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네. 방역 수칙만 지킬 수 있다면 그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좀 꼭 염두에 두시고 같이 노력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소셜 디스턴싱을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막 떨어져 네,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피지컬리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가 이제 어깨를 다 걸고 유니티로 다 같이 연대를 해서 같은 방식으로 같은 길을 나가면 저는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막을 수 있다고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혹은 우리가 아는 사람들 안에 환자가 발생하면 어떡할 것인가. 예전에는 거리감이 좀 더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이 불행한 상황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환자는 범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분들을 정죄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동체는 환자가 발생해도 그분을 정죄하지 않을 겁니다. 신앙으로 정죄하지 않을 거고 상식으로 정죄하지 않을 겁니다. 환자라는 것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냈기 때문에 일단 케어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네. 만약에 행동 조절에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일단 그거는 나중에 고치면 됩니다. 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케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환자가 됐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일단 알리시면 됩니다. 저희한테 네. 알리시고 같이 도움을 나누고 서로를 아끼고 도와주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퍼블릭 헬스를 공부해 보면서 많이 생각하는 부분인데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쓸고 지나가지만 고통을 심하게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셜 이코노미 스테이터스 얘기를 했는데 통계를 보면은 히스패닉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그럴까요? 제가 다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많이 고통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고 어쩌면 우리가 또 교회 공동체로서 관심을 가져야 할 거는 무슨 일이 있을 때 이 일은 이미 생겨났고 네. 일은 이미 진행 중인데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대상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성도 개인분들께서 또 이거 방송을 보시는 또 개인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관심을 가질 것인가? 누구의 이야기를 더 들을 것인가? 네. 한 번쯤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질문할 텐데요. 목사님 아시는 대로 코로나 상황이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또 미국까지 지금 특별히 텍사스에 더 심각해져서 지금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세미나도 또 포럼들이 열리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 교회와 또 이민 교회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이민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는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는지 목사님 생각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사실 이 분야만 갖고 2시간을 목사님들과 함께 토론을 해도 모자랄 시간입니다. 네. 그러나 몇 가지 이제 뭐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 교회와 또 다른 면모가 굉장히 많죠. 네. 또 운영하는 방법이나 또 방역 체계, 또 국가에서 얼마만큼 그 방역에 대해서 간섭을 해주거나 네, 아니면 맞습니다. 케어를 해주는지 부분도 굉장히 다릅니다. 다르죠. 우리 교육부 같은 경우에도 디스트릭트에 맡기겠다라는 네. 게 이제 미국의 방식이기 네. 때문에 저희는 알려드리지만 교회는요, 심지어 스테이 앳 홈 오더였을 때도 emergency situation 또 이 기본적인 이 공간이었기 때문에 꼭 열어야 된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어요. 한동안 너무 심했을 때 예배 인원 10명으로 제한한 것이 이제 한동안 있었으나 네. 그것이 금방 풀리고 이게 mandatory 또 necessary 한 그 공간이라 이제 서비스다라고 해서 뭐 이제 수도공사나 또 전기회사와 같은 맥락으로 교회를 텍사스 주 정부에서는 컨시더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열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건강과 방역을 위해서 열지 않았고, 자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바뀌지만 변하지 않는 정확한 것은 있습니다. 네. 교회가 2000년 전이든 2020년이든 코로나 사태 포스트 코로나든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된다는 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져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 곳이 교회다. 네. 그리고 제자들이 훈련돼서 그 훈련된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전초기지 같은 곳이 돼야 된다는 것이 교회이다. 그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코로나가 더 극성을 부려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것들을 변하는 시대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전하느냐가 우리의 숙제이죠. 아이폰 1을 썼을 때와 아이폰 10을 썼을 때에 엄청난 테크놀로지가 달라졌지만 삐삐를 썼을 때 여러분들 옛날에 이 전보를 보냈을 때랑 지금 카톡을 보냈을 때랑은 세상이 다릅니다. 그러나 통신 기술이고 우리가 이 커뮤니케이션을 원하는 툴이었다라는 건 똑같아요. 대화를 하길 원했고 메시지를 전하길 원했죠. 그래서 복음 전파를 똑같이 하길 원하는데 과연 이 포스트 코로나 사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통로가 네. 아마 많이들 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몇 가지를 이제 적어봤어요. 그냥 네. 플로우상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이럴 때 진짜 신앙이 보인다는 겁니다. 네. 이때 정말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정말 정확하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있을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진짜 신앙이 보입니다. 네. 가정에서 진짜 여러분들의 성격과 또 품성과 인격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또 옆에 배우자에게 이것이 진짜 신앙의 어떤 테스트 기간이다, 리트머스 테스트다라는 것이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진짜 신앙이 보일 수 있는 이유는요, 요즘 한국에서 어느 이제 교수님, 굉장히 스타 교수인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누군가 하기 때문에 따라했던 그런 교회들은 이제 그런 교회의 어떤 힘을 잃을 것이다, 또 모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분의 말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맞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옆에서 누가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옆에서 같이 기도를 하고 뜨겁게 하는 시간은 지났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진짜 기도가 나올 거고 네. 누가 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진짜 예배가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지 않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 쇠퇴하고 기독교가 줄어든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2000년 들어가면서 종교의 미래는 이제 암울하다, 더 종교 인구는 줄을 것이다 했지만 지금 전 세계의 남반구에 더 큰 크리스천의 인구가 이제까지보다 제일 많은 크리스천 인구가 있는 시대가 지금 21세기입니다. 다른 종교에 있어서도 더 종교성을 띠고 더 종교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이 종교들이 많은데요. 네. 그런 종교인들도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다 맞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집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가정에 있어서도요. 이제는 정말 가정에 가르치는 이 신앙이 정말 진짜가 됐습니다. 요즘 한국의 청년들의 유행어로 찐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진짜 여러분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 교육이 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정에서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교회는 그런 컨텐츠를 더 많이 만들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더 쉽게 복음을 전하고 더 쉽게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컨텐츠와 바탕을 만들어 줘야지 이제 또 부모님들도 집에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세미안교회가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아마 미주교회에서 많이들 연락도 저한테 주시고 이런 디지털이나 미디어를 굉장히 잘 활용한 교회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어떻게 하는지 또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제까지 이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도 보셨지만 저희는 마케팅이 절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한 모든 툴은 사용을 해야죠.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들이 지금의 어떤 미디어를 많이 접속하시는 상황 가운데 예배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디지털이나 미디어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 많지만 이민교회 특성을 딱 살려서 이야기하자면 이제 이민 사회가 과연 어떤 사회로 변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그냥 대략적으로 전문가가 아니어도 예상할 수 있는 건 이민 인구는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민 인구는 이미 90년대 이후로 계속 줄어왔어요. 그러나 이민 안에서의 이주 인구가 달라스가 많아졌죠. 미국을 들어오는 인구보다 미국 안에서 움직이는 인구가 굉장히 저희한테 큰 달라스 이주 인구를 주셨고 이제 달라스가 많이 모이는 곳이 됐는데 이제 여기에서 본인들의 스몰 비즈니스나 또 미래를 꿈꿀 수 없다면 오시기 어려운 상황이 당연히 오겠죠. 그것은 또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든지 꼭 텍사스로 오시지 않아야 된다면 그 텍사스 지역이든 LA 지역이든 그곳의 이민교회는 또 다른 생각을 또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민 사회의 어떤 줄어듦은 한국의 지금 요즘 시대는요 경제력이 국력이 아니라 지금 이제 코로나를 겪고 나서는 지금은 특별히 그렇죠. 방역 실력이 국력이에요. 맞습니다. 방역 실력이 국력이다 보니까 지금 화이트하우스든 또 EU의 모임에서든 UN에서든 지금 WHO에서든 한국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데에서는 이제 비난도 해요. 프라이버시 액트나 이런 걸 신경 안 쓰고 더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한국 정부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 지탄을 받을 정도로 이 한 명 한 명의 동선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많이 정부가 관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단점,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햇빛 가는데 그림자 있고 그림자 있는데 햇빛이 있는 것처럼 좋았던 부분은 그래서 많이 팔로업이 됐고 또 방역에 성공적인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이 미국이 이번에 왜 이민사회가 줄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 이제까지 미국에 대한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는데 이번 상황을 통해서 미국의 현실을 전 세계가 보게 됐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대통령이 잘하고 못해서라기보다는 미국의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면 병상 침상 숫자, 병원의 accessibility, 이 결국은 병원에 침대가 몇 개 있느냐도 굉장한 지금 의학적으로 중요한 것인데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미국은 지금 뒤처졌다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보도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어떤 선호나 생각이 이제는 좀 달라질 것이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어떤 그런 그 트렌드에서 미국이 다시 정말 잘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어려워지면서 이민, 이주
이민 이주도 어려울 뿐더러 이민 이주를 고생해서 오는 그런 인구들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없어지겠다. 네. 그래서 결론은요, 우리가 한인 교회에 머물면 안 됩니다. 네. 세미한 교회든 어느 교회든 우리가 미국에 있는 교회로서 아까 우리 장혜선 집사님 이 미국 정부와도 잘 교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세미한 교회가 그냥 단순히 코리안 아메리칸 교회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다음 시대를 열면서 정말 우리가 말로만 했던 것이 아니라 세계 미국 한국이 우리의 비전이라면, 세계 미국 한국이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림도, 우리가 지금 영어를 하시는 우리 한인 그 코리안 아메리칸 집사님을 번역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 다음 단계로 네. 그런 어떤 미국적인 또 에이시안 아메리칸적인 또 이민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을 떠나서 품을 수 있는 많은 다민족들을 더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후원만 하고 우리가 관계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예배당 와서 드릴 수 있는 예배 정도로 저희가 조금 5년, 10년, 15년 이렇게 롱 타임을 보면서 좀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뭐 코로나 이후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함께 우리 교회의 또 비전을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 예.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제는 정말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전문적인 분야에서 또 사역하고 계시는 집사님들 모시고 또 담임 목사님 모시고 교회와 또 비즈니스와 교육 또 방역, 공공보건까지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한 2시간 넘게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토론을 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래도 귀한 내용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마무리 해주시고 또 기도로 전체 이 순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참 많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사실 김요한 목사님과 좀 사회를 같이 보면서 계속 피드백을 드리느냐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참 이겨내고 계시고 잘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정말 저희가 서로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곧 벨날을 계속 기다리고 있고요. 또 그 벨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세미한 성도님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계시지 않더라도 도움받고 계셨던 분들 하나님께 모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사역과 일터의 사역과 또 가정의 사역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다음을 대비하며 뚫고 가는 하나님의 이 영성을 뚫고 갈 수 있는 영성을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벽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의 미래도 하나님 청사진으로 보여주시어서 아멘. 저희가 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에라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잘했다 내 종아, 이적게도 잘했고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이 땅에서 해주리라 하는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좀 박수 고맙습니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긴 시간 감사합니다.